어른의 인간관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동네 반장 전화만 와도 손이 떨렸습니다. 또 뭘 시키려고 하나 걱정하면서 받으면 아니나 다를까 총무 좀 맡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는 아 진짜 왜 맨날 나한테만 이러면서도 할게요 합니다. 친구 전화는 더 싫었습니다. 주말에 공항 좀 태워다 줘 하면 그날 허리디스크로 병원 가야 하는데도 그래 몇 시 비행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며느리는 아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님 반찬 말도 끝나기 전에 알았어 합니다. 냉장고 비었는데도요. 이게 뭡니까? 착한 겁니까? 아닙니다. 호구입니다. 더 미친 건 거절하고 나면 제 자신한테 화가 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또 니 했지? 침대에 누워서 천장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네 합니다. 그게 익숙하니까요. 40년, 5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진짜 속 터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거절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번엔 제가 어려워서요. 딱 이 한마디 하고 끝입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뭐 합니까? 집에서 편하게 쉽니다. 드라마 보고 책 읽고 낮잠 자고. 이게 같은 인간입니까? 5년 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네네네 하면서 남의 부탁만 들어주고 있고 그 사람은 제 시간이 소중해서요 하면서 자기 인생 삽니다. 뭐가 다릅니까? 용기 하나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착한 게 아니라 겁쟁이였구나. 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자는 바람 앞에 갈대다. 거절 못하는 건 배려가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다음에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나만 이기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서워서 평생 내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70세, 80세 되어서 거울 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건 딱 하나입니다. 거절하는 정확한 말투입니다. 이 말투 하나면 관계도 안 깨지고 당신도 안 망가집니다. 노자가 평생 연구한 게 뭡니까? 물처럼 부드럽되 바위처럼 단단하게. 부드럽게 말하되 절대 안 꺾이는 겁니다. 60대, 70대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 건데 그 시간을 또 네 하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제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살 겁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른의 인간관계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착한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착하기로 소문난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누가 도움 청하면 다 도와주고 그렇게 4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더니 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 3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문병을 왔을까요? 처음 사흘은 몇 명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 이웃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저번에 부탁한 김치 담가주실 수 있으시죠?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쓸모있는 도구로 봤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항상 베풀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안 돕는 그 허탈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일방적 호의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균형을 추구합니다. 내가 주면 상대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주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안 줘도 되겠네. 이게 반복되면 주는 사람은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사람은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무시당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니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6개월 뒤 두 그룹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모든 부탁을 들어준 그룹은 사람들한테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거절한 그룹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필요할 때만 부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이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제대로 대합니다. 당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요 했는데 나중에는
응 하고 끝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부탁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도와줘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합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아무도 안 돕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다 도와줬는데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당신은 이미 호구가 된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바위를 뚫는다. 부드러움이 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착한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는 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돼. 이 선을 그어야 당신도 지켜지고 관계도 지켜집니다. 그럼 이 선은 어떻게 그어야 할까요? 안 돼요. 이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 지인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내줬습니다 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투를 바꿨습니다. 동네 반장이 회비 더 내주세요 하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만큼만 낼 겁니다 하셨습니다. 친구가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하니까 이번엔 쉬고 싶어서 못 가겠어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상대도 놀랐고 본인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으세요? 하면서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에 경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계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명확하되 냉정하지 않게. 나쁜 거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싫어요. 못해요. 이건 문을 닫는 거절입니다. 상대는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좋은 거절은 이겁니다. 이번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는 도와드릴게요. 이건 문을 살짝 열어두는 거절입니다. 상대는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차이가 뭡니까? 나쁜 거절은 당신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거절은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엔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 차이가 관계를 지킵니다. 실제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일 자식이 계속 돈을 요구할 때 나쁜 거절은 또 지난번에도 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거절은 이번 달은 내 생활비가 빠듯해서 어렵구나. 네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이 며느리가 매주 아이를 맡길 때 나쁜 거절은 맨날 나만 시키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거절은 이번 주는 내가 병원에 가야 해서 어렵구나. 다음 주에는 봐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 3 친구가 자꾸 집에 오겠다고 할 때 나쁜 거절은 요즘 집에 사람 오는 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거절은 요즘 내가 좀 쉬고 싶어서 집에선 편하게 있고 싶어 밖에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 4 이웃이 계속 반찬을 달라고 할 때 나쁜 거절은 또요. 저번에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거절은 오늘은 만든 게 없어서 드릴 게 없네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첫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러면 상대가 그 이유를 깨려고 합니다. 둘째, 미안하다는 말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너무 미안한데요. 이러면 약점이 됩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이건 가능해요. 이러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명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43%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확함이 마음을 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게 글쎄요 라고 하면 상대도 헷갈리고 나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도 명확하게 알고 나도 시원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명확한 자는 마음도 명확하다. 거절은 기술입니다. 안 되라는 말 한마디에 당신의 노년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상대가 화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를 잃은 겁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가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 A가 전화를 했습니다. 주말에 나 좀 도와줘. 이사하는데 짐 옮기는 거 도와줘. 제 친구는 그날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주말에 병원 가야 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친구 A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진짜 나 너한테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아. 병원은 다음에 가면 안 돼. 이 말을 듣고 제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른 친구 B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줄래? 제 친구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주말에 병원 가야 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친구 B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래 괜찮아.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 병원 잘 다녀와. 몸 조리 잘해. 끝입니다. 친구 A와 친구 B 뭐가 다를까요? 친구의 E는 제 친구를 수단으로 봤습니다.
친구 B는 제 친구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거절을 이해합니다. 가짜 관계는 거절에 화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를 추적 조사했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절을 이해해주는 친구와의 관계는 20년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거절에 화내는 친구와의 관계는 5년 안에 끊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친구는 내 사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짜 친구는 자기 편의만 생각합니다. 거절했을 때 화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잘해준 사람은 이런 말 안 합니다. 둘째, 너만 그래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이건 죄책감을 주려는 겁니다. 셋째, 나중에 연락을 끊습니다. 거절 한 번의 관계를 끊는 사람은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거절했을 때 화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상대가 화를 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힘든 게 있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화냅니다. 그럼 그 병원 예약 바꾸면 되잖아. 그 정도는 좀 참으면 되잖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결정은 이미 끝났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 거절했는데 상대가 화낼 때 나쁜 대응은 아니야. 진짜 내가 힘든 게 있어서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대응은 내 기분은 이해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 너만 그래라고 비난할 때 나쁜 대응은 미안해. 다음에는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대응은 미안하지만 이번엔 정말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쁜 대응은 그건 고마웠어. 그래서 미안한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대응은 그건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이번엔 별개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짧게, 명확하게 반복하지 않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만 계속하는 겁니다. 상대가 계속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강하다. 당신이 다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거절했을 때 화내는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라져야 진짜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외로울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67세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친구 모임 동창회 동네 모임 매주 약속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많아서 좋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3주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만나던 사람들이 문병을 왔을까요? 첫 주에는 5명 왔습니다. 둘째 주에는 2명 왔습니다. 셋째 주에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은 많았는데 진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짜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주 만나지만 깊은 대화는 없습니다.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이런 대화만 반복됩니다. 둘째, 내가 힘들 때 없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하면 그래 나도 바빠서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 일방적으로 내가 줍니다. 내가 베풀기만 하고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넷째, 내가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한 번 안 되라고 했더니 연락이 뚝 끊깁니다. 반대로 진짜 관계의 특징은 이겁니다. 첫째, 자주 못 만나도 마음이 통합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제 본 것 같네 이런 느낌입니다. 둘째,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옵니다. 말 안 해도 알고 먼저 연락합니다. 셋째, 주고받음이 균형 있습니다. 내가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줍니다. 넷째, 내가 거절해도 이해합니다. 안 되라고 해도 그래, 알았어 하고 관계가 계속됩니다. 미국 듀크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주변에 친구가 몇 명입니까? 평균 2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신이 새벽 3시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평균 1.7명이었습니다. 23명 중에서 진짜 친구는 2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21명은 뭡니까?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아닙니다. 가짜 관계가 100개 있어도 외롭습니다. 진짜 관계가 1개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거절은 가짜 관계를 걸러내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안 되라고 했을 때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진심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남는 사람이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임도 많이 다니고 친구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안 갈래. 오늘은 쉬고 싶어. 처음엔 사람들이 수근덕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나이 먹더니 변했네. 그러면서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주변에 남은 사람이 딱 3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남은 3명은 할머니가 거절해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3명과의 관계가 예전 30명보다 더 깊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버려야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인다. 가짜 관계를 버리는 게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를 만날 준비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나이 먹으면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74세 김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허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에서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퇴원하시면 또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픈데도 그래 봐줄게라고 했습니다. 옆 병상 환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허리뼈가 나갔는데 또 봐주신다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봐주면 며느리가 힘들잖아. 그 환자는 한숨 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힘든데요?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거절을 못할까요? 첫째, 외로울까봐 두렵습니다. 거절하면 자식들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둘째, 쓸모 없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겠지. 셋째,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 50년을 이해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에서 10년간 60세 이상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거절 못하는 어르신들은 건강 악화 속도가 2.3배 빨랐고 요양병원 입원 나이도 평균 5년 빨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전두엽 기능이 약해집니다. 전두엽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루 자면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받은 스트레스가 일주일 한 달 갑니다. 회복이 느려진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데 거절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이 무너집니다. 50대 이후에 이런 신호가 보이면 위험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습니다. 자도 피곤합니다. 둘째, 예전에 안 아프던 곳이 쑤십니다. 어깨, 허리, 무릎이 아픕니다. 셋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거절 못하고 쌓인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자식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건 체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당신은 아직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30년을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당신 시간을 지키면서 살 겁니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단호해져야 합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부탁 10개를 들어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탁 하나만 들어줘도 며칠 동안 힘듭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 부탁을 들어주면 내 몸이 버틸 수 있나?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 넘친다.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 당신의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일에만 쓰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상황 자식이 매주 손주를 맡길 때 나쁜 대응은 괜찮아? 할머니가 봐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대응은 이번 주는 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한 달에 2번 정도만 봐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 친구가 자꾸 심부름을 시킬 때 나쁜 대응은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대응은 요즘 내 다리가 안 좋아서 걷는 게 힘들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 동네 모임에서 자꾸 역할을 맡으라고 할 때 나쁜 대응은 나이 먹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좋은 대응은 이번엔 젊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나이를 핑계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쓸모없어. 이게 아니라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내 시간을 지켜야 해. 이게 맞습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평생 자식 키웠습니다. 평생 가정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이 쉴 차례입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지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정말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거절하면 외로울 것 같아요. 이 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롭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까? 제 지인 중에 68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매일 사람을 만났습니다. 월요일엔 친구 모임, 화요일엔 동창회, 수요일엔 동네 모임, 목요일엔 친척 모임, 금요일엔 자식들 집 방문, 주말에는 손주 돌보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외로워. 왜 그럴까요? 가짜 관계 속에서는 더 외롭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속의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으로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혼자인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외로운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이런가 하는 자괴감까지 들기 때문입니다. UCL의 이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지만 평화로운 사람이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로운 사람보다 정신건강 지수가 2.1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평화는 사람 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질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사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워집니다. 한 72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20명쯤 있었습니다. 동창 친구, 이웃, 친척.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안 갈래. 오늘은 쉬고 싶어. 1년쯤 지나니까 남은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예전 20명보다 지금 5명이 훨씬 좋아. 예전엔 사람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졌는데 지금은 사람 만나고 오면 기운이 생겨.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생기는 관계. 반대로 가짜 관계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나고 나면 편한 사람 대 피곤한 사람 몇 명입니까? 편한 사람이 5명이면 충분합니다. 피곤한 사람이 50명 있어도 의미 없습니다. 거절은 피곤한 사람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한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외로움이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외로운가? 아니면 혼자 있는 게 두려운 건가?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게 꼭 외로운 건 아닙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를 지우면서 사느니 혼자 있으면서 나를 채우는 게 낫습니다. 거절하세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이 먹어서 이제 바꾸기 힘들어요. 이 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건 핑계입니다. 바꾸기 힘든 게 아니라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게 편하니까요. 평생 네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요 하면 어색합니다. 상대도 놀라고 나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전 방식으로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5년, 10년 더 살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만 쌓입니다. 한 75세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나는 평생을 남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지금 남은 건 허무한 뿐이에요. 내가 뭐 했나 싶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바꾸시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바꿔요? 이미 늦었어요. 상담사가 반문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건데 그 시간을 또 똑같이 후회하면서 사실 겁니까? 할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행동 패턴을 바꾸는데 평균 66일이면 충분했습니다. 66일입니다. 2달 조금 넘는 시간만 참고 견디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단계 일주일에 한 번만 거절하기. 예를 들어 친구가 점심 먹으러 가자 할 때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이렇게 한 번만 말해보세요. 2단계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기. 왜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세요. 3단계 상대 반응에 흔들리지 않기. 상대가 놀라도 화를 내도 서운해해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이 태도를 유지하세요. 4단계 거절 후 죄책감 버리기. 거절하고 나면 밤새 뒤척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를 지킨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5단계 점점 늘려가기.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2번으로 점점 늘려가세요. 처음 한 달이 제일 힘듭니다. 40년, 50년 익숙한 걸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달만 견디세요. 2달째부터는 훨씬 편해집니다. 3달째부터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73세 할머니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처음 한 달은 거절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2달째부터는 덜 떨렸답니다. 3달째부터는 이게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느꼈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거절이 자연스럽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70년을 허비한 것 같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꿔서 다행이야.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제가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부터 연습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미루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한 걸음을 떼세요. 작은 거절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결국 하나였습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거절 못하면 당신이 먼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노자가 말한 물처럼 부드럽되 바위처럼 단단하게를 기억하십니까?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을 때 진짜 관계도 지켜집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다가 나를 잃어버리고 괜찮아요를 반복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착한 척하다가 결국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는데 경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줬습니다. 부탁 10개를 들어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부탁 하나만 들어줘도 며칠 동안 힘듭니다. 회복이 느려졌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에는 오히려 더 단호해져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당신의 노년이 지켜집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바꾸지 않으면 당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거절하면 미안한데요. 저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고 충분히 많이 베풀었고 이미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착해질 차례입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괜찮다는 말도 진심이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당신이 당신을 지켜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제대로 대합니다. 그럼 언제 거절해야 할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몸이 힘들 때는 거절하세요. 피곤한데 괜찮아요 하지 마시고 오늘은 쉬어야 해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둘째, 반복되는 부탁은 거절하세요.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매번 당신한테만 부탁한다면 그건 이용당하는 겁니다. 셋째, 내 시간이 필요할 때는 거절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지는데 그 시간을 함부로 내줄 필요 없습니다. 넷째, 마음이 불편할 때는 거절하세요.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면 그게 당신 안의 경고 신호입니다. 말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미안하다는 말도 반복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세요. 오늘은 어렵겠어요? 이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상대가 놀랄 수도 있고 당신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편해집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힘든 척 안 해도 되고 밤에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자는 평생 인간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 긋기가 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에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른의 인간관계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